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BMW 아트세일즈 윤효준 주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BMW i3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를 출연시킨 이유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차들을 저랑 함께 이제 시승을 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영업사원으로서의 제 입장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어떤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i3를 저희가 운행한 키로수가 약 지금 6,100km를 넘게 저희가 주행을 했고요. 지금 차량을 보유한 지는 8개월 차입니다. 만 7개월이 넘었고 8개월 차고요. 일단은 소소한 단점부터 한번, 아쉬운 점들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점은 뒤에 아직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야 되는데 뒷문을 그래서 열 일이 많잖아요. 꼭 항상 앞문을 열고 뒷문을 열어야 된다는 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뭐 불편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가끔은 이제 뒷좌석에서 아이 옆에서 앉아 있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서는 내려야 될 경우 앞사람이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앞사람이 돼요. 그죠? 안전벨트를 풀고 풀고서는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줘야지 또 뒷문을 열 수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단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앉거나 뒤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롤스로이스의 코치도어 방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뒤로 이렇게 싹 열리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뒷문을 열기 위해서는 앞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차량은 뒤에 누군가를 막 배려한 그런 차량이라기보다는 시티 커뮤터라는 BMW의 명명법답게 1인 혹은 2인 정도가 도심을 주로 운행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때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음, 또 뭐가 있을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되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외부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런 곳을 운행할 때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아요. 보통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차량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터주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인기척이 안 나요. 그쵸, 아무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이런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뭐 정말 별 수 없을 때는 클락션, 일단 어쩔 수 없이 클락션 누르긴 눌러야지. 뭐 그렇게도 쉬는 합니다. 거보다는 예, 낫지. 그렇게도 합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뒤에 창문이 안 열려요. 그치, 문이 내 짝인데 어. 창문이 뒤에는 안 열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차는 운전자와 동승자만. 딱 그냥 뒤에는 사람을 태우지 말라. 거의 뭐 그런 느낌이죠. 저희는 뒤쪽에 이제 카시트 채우고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수준이라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VIP를 모셔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못하지. 조금 민망합니다. 공간이 이제 상관없지. 세단들이랑 비교할 때 민망하고. 다음 장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장점은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차가 진짜 재밌는 게, 일단 i3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전체적인 뼈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배터리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위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가볍고 아래는 무겁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고 주행할 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의 그 토크가, 최대 토크가 바로 스타트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이런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저는 진짜 출퇴근할 때마다 되게 진짜 재밌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 없어요? 장점, 장점 되게 빠르다는 점. 음, 굉장히 빨라요. 엑셀을 밟는 순간 그냥 바로 팍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엑셀을 또 떼면 속도가 바로 딱 늦어지고, 그게 원페달 정말, 주행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페달을 떼는 순간 바로 그 주행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충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운전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차가 서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재밌죠, 되게. 이게 나가고 멈추고 이게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막 되게 칼치기를 하고 뭐 막 이렇게 추월하고 막 운전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사실 좀 저는 좀 약간 고속주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보다 더 고속주행을 좋아하죠. 네, 막 달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하게 막 안 나가고 빨리빨리 이렇게 딱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는 것들.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속에서는 어때요? 이제 뭐 최근에 5 시리즈도 타고 E 클래스도 타고. 아, 제가 혼자 이거 타고서는 저기 갔다 왔었잖아요. 저쪽에 부산에. 근데 잘 나가고 뭐 조용하고 안정감도 되게 있고 차가 좀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묵직하죠. 약간 네, 무게중심 낮으니까. 그 세라토보다 음, 조금 더 작은 느낌이지만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랄까? 음. 코너링도 그렇고.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어찌됐건 이거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니까 확 달리다 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음. 그거는 이제 좀 오히려 마음이 너무 되게 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휴게소 가가지고 충전을 좀 해놨는데 너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쫄리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멀리 가기가 좀 아쉽다. 거리가 주행 거리가 아직까지는. 주행 가는 거리가. 물론 뭐 휴게소 들려가지고 또 뭐 충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좋아하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앞서 말했던 단점이 이제 뭐 그런 좁은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앞에 이제 막고 있을 때 조용하다는 게 이제 그럴 때는 단점인데, 장점인 거는 운행할 때 진짜 조용해요. 그냥 맞아요. 달리는 소리 외에는 없어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거는 최근에 이클래스 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차는 정말 제가 딱 타고서는 아니 소음이 막 어디서 막 소음이 나는 거 막. 그래서 이거 뭐 차가 맨 처음에 차가 고장났다라는 생각보다 뭔가 차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선 내가 운전하냐고 내가 저한테 할 그랬었어요. 정도로 네, 저한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소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그게 가솔린 모델이라고 전혀 생각이 수준으로 어, i3를 깜짝 타다가 놀랐어요. 타니까. 전방 이런 개방감 이런 건 어때요? 유리. 이게 뭐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SUV에 준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높게 되어 있고 이런 창문이나 앞유리도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서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간혹 어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뭐라 그래? A필러. 이게 되게 딱 시야에 딱 있어서 가끔 좀 답답함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지 알지? 음. 그래서 이게 창문도 더 작아지는 느낌이고 음. 이 앞에 이것도 되게 낮아지는 느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점? 실제로 i3는 우리 BMW X6 같은 그런 대형 SUV보다 앞 창문이 유리창의 크기가 더 커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이런 조작, 이런 것들이 정말 운전자를 편하게 하는 있을 것만 딱 있는 느낌. 있을 것만 있는 것도 그렇고 버튼을 누르기도 쉽게끔 되어 있는. 왜냐면 이번에 타봤던 그 벤츠 같은 경우도 난 되게 놀랬던 게 비상등이 조수석 쪽 이렇게 하단 쪽에 이쪽 이거 뭐라 그러냐? 센터페시아. 센터페시아 이거 굉장히 음.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데 뭐 긴급 상황이라든지 뭐 주차를 하겠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뒷차한테 뭔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누르지 말라는 건가? 그냥 막 운전하세요 그냥.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그쪽에 브랜드를 이용한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건 아니까 이제 쓰다 보면 거기를 누르겠지. 그런가? 근데 아무튼 나는 좀 별로였어. 그리고 i3의 장점은 유지비? 굳이 또. 맞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주차장에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는데,
연간 뭐 제가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7개월 정도 지금 탔는데 6,000km 정도밖에 안 탔으니까 한 달에 많이 해도 뭐 8, 900km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면은 10km 정도 가는데 야간에 충전하게 되면은 저희 아파트라든지 저희 회사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50원도 안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900km 가면은 50원에 900 빼면 뭐 해봤자 뭐 4천 몇백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아무리 뭐 달리고 저러고 해도 1000km 미만이면 만 원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뭐 그 장거리 주행하면서 급속 충전하고 하면 좀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한 달에 정말 많이 뭐 1000km, 2000km 다녀도 뭐 1, 2만 원, 진짜 많이 나도 한 2만 원 정도면은 커버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 뭐 기름값으로 치면은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1년에 1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00cc 미만 차량이 제가 알기로 첫 해에는 약 한 1월 달에 한꺼번에 이제 내서 감면 받아도 한 40만 원 돈 내야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세도 굉장히 정말 절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음.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 아이스를 충전하고 싶어요? 아이스리를 추천해드릴 만한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음, 혼자 사시거나, 음, 신혼부부거나, 음, 집과 회사의 그런 통근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음. 집이나 회사에 정말 충전 시스템이 있어야지,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의미가 없죠. 탈 수가 의미가 없죠. 없어요. 네, 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어, 장거리 주행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그러니까 뭐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거리, 요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완충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240km 정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뭐 여름철이나 날씨 좋거나 할 때는 한 300km 이상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달려보면. 겨울철에는 물론 뭐 한 220에서 한 260k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1회 완충을 하면. 근데 뭐 대전 정도까지 거리까지는 갔다가 한번 충전하고 오면은 그냥 무난하게 올 수 있거든요. 올 때 휴게소 한 번만 들려서 진짜 충전하면은 0%에서 80%까지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급속 충전으로 하면.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부산까지 막 이렇게 막 400km씩 가는 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 무리예요, 두 무리. 번은 일단 들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을 것 예, 같고 세단이라든지 예.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확실히 시트 커뮤터. 그러니까 BMW에서 그 장면을 굉장히 센스 있게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고심에 고심을 해서 지은 이름일 텐데 정말 도심에 출퇴근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이 차를 탔을 때 딱 저 같은 스타일인 거죠. 딱 서울 경기 근교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타셨을 때 만족도는 정말 높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가진 그런 어떤 그런 비용적인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BMW만이 가진 주행의 즐거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거의 유일무이한 수준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기존에 뭐 다른 국산 차들도 뭐 소형, 준준형, 뭐 준대형 그리고 BMW 5 시리즈 모델까지 운행을 했었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5 시리즈 탈래 이거 탈래? 가까운 거리는 이거 타죠. 이게 멀리 간다면 물론 5 시리즈 타겠지만 그냥 가까운 거리라면 굳이 그렇게 큰 차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음. 그리고 차 좀 장점이 또 작으니까 되게 편해. 어디 뭐 주차하기도 되게 좋고요. 뭐 막 이렇게 뭐 다니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막, 예. 요즘 뭐 좁고 이런 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5 시리즈는 좀 크거든요 사실 좀 다니기가 결과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총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뒤에 막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는 뭐 가족 구성이 뭐 4명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세컨 차로 산다면은 출퇴근용으로 산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차를 이용을 메인으로 해서 한다면은 예, 그거를 뭐 더 장거리를 또 많이 다니시고 주말 되면은 뭐 강원도도 놀러 가고 뭐 아래 지방에도 내려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부적합한 차량인 것 같고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을 하시고 또 한두 명이 타시는 주로 한두 명 타시는 차량이라면 뭐 이보다 더한 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한 차가 없어? 근데 너무 편해요. 나 주행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도 좀 작은 편이지만 휙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안정적이다. 네. 물론 5 시리즈나 뭐 7 시리즈 그런 세단에 비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그만한 애 치고는 작은 음,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네. 무게 중심이 낮다는 그런 거에 가장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를 굉장히 배려한 이런 조작이라든지 배려한 인터페이스와 그런 사용 방법? 음, 그런 것들이 참 운전하기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약 7개월 정도 탄 i3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W 아트세일즈 윤효준 주임과 그의 아내 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